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88학번으로 2004년부터 20여 년간 특목고 입시와 대학 입시 수학을 전문으로 지도해온 수학 강사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목고 입시를 위해서는 수학 올림피아드인 KMO 공부도 했어야 했고, 여름방학 때는 미국 명문대 입학을 원하는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입국하면 AP 캐큘러스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고3이 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점을 바탕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세 가지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학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 아닐까요? 고3 수학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수학 강사로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 문해력 기르기입니다. 수학 선생이 웬 문해력 타령을 하나 하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문해력 타령이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수학적 사고력 기르기입니다. 셋째,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공부하기입니다. 자, 그럼 문해력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작년 5월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인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의 수학 실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대학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긴 합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그 전에 본고사를 봤던 선배나 기성세대들이 요즘 학력고사 세대 학생들은 학업 능력이 자신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자칫 나 때는 마리아로 통칭되는 꼰대들의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기사처럼 고교 수학을 다시 가르쳐야 할 정도로 학생들이 수학의 기본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매년 그런 학생들이 그 전에보다 4.2%가 더 늘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의 사교육이 시험 문제를 잘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기사입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고 조만간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에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이것도 작년 5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대생의 3분의 1이 글쓰기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원인으로 현직 고사는 동영상 매체에 익숙하고 활자 매체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고2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난 후인 12월쯤에 고2 학생들을 인계받아서 고3 수학 지도를 시작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해력과 함께 기본적인 논리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왜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으면 논리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알쓸별잡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는 월터 제이 옹이라는 영문학자의 책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술 문화에서는 논리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술로 할 때는 인과의 사슬이라는 논리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나 영상 매체를 통해 공부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논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수학이야말로 논리가 매우 중요한 과목인데 논리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부분을 몸소 체험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좀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지과학자인 메리언 울프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처음 부분에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류가 독서를 발명해낸 것은 불과 수천 년 전이고 독서라는 발명품으로 인류는 자신의 뇌의 조직을 재편성했고 재편성된 뇌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확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독서는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독서도 처음에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독서를 하는 순간에 우리 뇌 안에서는 이미 생리적, 인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미 어렸을 때 독서를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뇌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행위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어렸을 때 놀 게 별로 없다 보니 책을 읽게 되었고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월탄 박종화 선생의 삼국지 5권을 2번 정도 독파를 했습니다. 관우가 술잔 씻기 전에 적장을 배우겠다는 장면을 읽을 때는 학교를 가야 하는데 책을 읽고 싶어서 학교에 지각할 뻔한 적도 있었죠.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름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까지 갈 수 있게 된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 독서의 힘이 제일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게임을 할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찍은 것입니다. 주로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인 후두엽만이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책을 읽을 때는 후두엽뿐 아니라 축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든 영역인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 것이 왜 뇌의 발달에 좋은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로 배우는 양이 듣기로 배우는 양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학에 가면 읽어야 할 책의 양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비약적으로 많아집니다. 문해력과 독서 능력은 대학 입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갔을 때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죠. 그 학생들이 제게 말해준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한국 학생들이 수학의 두각을 드러내는데 막상 대학에 가면 미국 학생들이 훨씬 공부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것은 한국에서 선행으로 미리 공부를 해서 가기 때문이고, 대학에 가면 평소 책을 많이 읽었던 미국 학생들의 사고력을 한국 학생들이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부터 중학생과 고1, 고2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최소한 15분 정도 책을 읽게 하고 내용을 요약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 덕분인지 평소 책을 전혀 읽지도 않았던 학생들이 독서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해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수능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오답률은 전체적으로 98.2%에 달하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인문계열의 학생들의 오답률은 거의 100%에 달하는 킬러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킬러 문제들이 복잡한 함수를 해석하는 방식의 고난도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3차 함수를 가지고 수학적 사고력을 얼마나 배양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기출문제의 냄새가 완전히 빠진 새로운 방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부터 수능 출제의 기조가 확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수능 수학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들만 풀거나 사교육에서만 가르치는 특별한 방식을 익혀서 푸는 공부 방식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있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학적 사고력은 선행학습으로 길러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능에 가장 유사한 시험이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제가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때 늘 느끼는 것이 중학교의 심화 학습 교재에서 보았던 고난도 문제들의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3 때 고생하지 않으려면 선행학습에 시간을 투자할 시간에 그 학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집을 풀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책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블랙라벨급의 문제들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최소한 30분 이상 혼자 힘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도 못 풀면 다음날에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해설지를 보거나 설명을 들을 때 훨씬 오래 기억에 남으며, 그 과정이 바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문제 풀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에 극명한 효과의 예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880년부터 1920년에 걸쳐 헝가리에서 노벨상 수상자 7명, 울프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해 역사적인 천재들이 줄줄이 나타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갑자기 뛰어난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헝가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현상의 배후에는
당시 헝가리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의 붐을 일으킨 에트베스라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고, 쾌말이라는 수학 월간지를 발행한 라츠 라즈로라는 수학 선생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폰 노이만, 유진 위그너와 같은 당대의 천재들이 다 라츠 라즈로 선생의 제자였으며, 그들 모두 쾌말이라는 수학 잡지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에트베시 경시대회의 수상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를 활용한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회자되는 개념이라서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아는지 또는 모르는지 성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메타인지는 후천적으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며,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두뇌를 검사해보면 전전두엽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한 학습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와 심리학 교수가 저술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책의 목차인데요. 2장의 제목이 배우려면 먼저 인출하라인데, 이 방법이 현재까지 인류의 학습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학습법으로 알려진 인출학습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인출학습법으로 수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렸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왔습니다. 저의 인출학습법은 저만의 학습지도 노하우이므로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남을 가르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한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중고등학생 수학 과외를 했었는데, 저도 학력고사 수학을 만점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하긴 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수학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수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기 위한 3가지 필요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훨씬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